자동차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벼운 접촉사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론 예기치 못했던 큰 사고를 만날 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뭐 환자들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굉장히 조그만 흠집이라도 나면 이제 무조건 고치려고 하는 거고. 무조건 들어둬야 된다. 뭐 그런 뭐 다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문제는 과다한 사고 합의금을 조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건데요. 교통사고 한방병원의 합의금이 좀 더 커요. 양방병원은 되게 비싸요. 치료값. 경미한 교통사고가 인체에 미치는 충격, 그 진실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경미한 사고가 있을 시에는 이렇게 교환을 하시는 것보다는 환금이나 도색을 하시는 게 차후에 차량 판매 시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자동차 보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때인데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동차 보험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여기 생애 처음 차 구입을 앞두고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은 바로 자동차 보험이겠죠? 안녕하세요. 혹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 차를 사신다고 해서 네. 몇 가지 여쭤보고 제가 보험료 설계 도와드릴게요. 네. 이거는 의무보험이에요. 나라에서 꼭 들어야 된다. 그래서 책임보험하고 대인배상 2, 대물배상까지 의무비예요. 네. 근데 요새는 왜 오늘 상담자의 조건은 만 26세 미만의 1인 운전자로 1,000만 원가량의 경차 구입입니다. 과연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제일 저렴한 회사는 손해보험으로 188만 3천 원. 그리고 제일 비싼 회사는 가지고 323만 원. 가격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세요. 네. 같은 보험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네. 사고 손해율에 따라서 사고가 얼마나 나느냐 이거에 대한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많이 차이가 나요. 막연하게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웃도는 자동차 보험 견적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갑자기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냥 보험을 안 들고 무보험으로 네. 그냥 운전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나요? 대인, 대물, 의무보험이라고 네. 무조건 차 갖고 있는 분들은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게 의무예요.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대인 대물 보장의 경우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사고가 안 날 수 있잖아요. 그쵸, 안 날 수 네. 있죠. 안 나는 게 맞는 거고. 네. 네. 근데 안 나면은 그 보험을 다시 돌려주기도 하나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고요. 대신 사고가 없었다. 그러면 경력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할인해준 부분을 위해서 이거를 1점을 더 내려줘요. 그래서 조금 더 싸지네요. 많이 써지죠. 그죠? 돈은 돌려주지 않지만 내가 사고 없이 1년을 보험회사에 이제 보험을 들고 있다. 그러면 어느 회사나 다 동일하게 보험료는 내려가주죠. 보험을 선택하는 것만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네요.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상담하기 전까지는 보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많은 보험이 있는지 몰랐고 또 기준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들은 얘기를 통해서 잘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이란 떼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한데요. 1980년대 이른바 마이카 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보유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5년 기준 전국 평균 65.1% 가구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 가입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보험료 자체가 상승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자동차 보험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대략 2,100만 명 정도가 가입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보험료 규모는 약 16조 7천억 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손해율 때문입니다.
근데 손해율이 보통 적정 손해율은 70에서 8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2019년 기준으로 집계된 손해율은 100%를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고 약 1조 5천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보험료 인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살펴보면 국내 대표적인 보험사가 적정 수준인 80%를 모두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주말이면 시내 외곽으로 드라이브 가는 사람도 많을 텐데요. 여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멋진 자동차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마치 자동차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차를 사랑하는 이들 사이엔 이미 소문이 나 있다는 자동차 카페인데요. 세차부터 정비까지 스스로 차 관리하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가격도 괜찮고 해서 그냥 자주 와서 심심할 때마다 세차도 하고 정비도 할 거 있으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작업들 어떻게 되세요? 다 마무리 돼가고 있어요? 좀 더 해야 돼. 오늘 뭐 문제 있었어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머나, 이분들은 팔 걷어붙이고 직접 수리도 하시는데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차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고 정비도 직접 하며 하나씩 터득해 나갑니다. 차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제 범퍼 안 뺐어? 근데 구멍이 왔는데 거기서 왜 뭐가 나왔지? 그러니까 좀 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부러졌나? 차 올라가겠다. 아니야, 잘 불러가. 쉽지 않은 정비까지 직접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맡기는 것보다는 제 차에 제가 직접 만지게 되면 제 차의 상태를 좀 더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뭐 냉각수가 뭐 반이 있나 뭐 많이 있나 뭐 그런 거 체크도 가능하고요. 뭐 정비소에서 다 해주기는 해주지만 뭐 세세한 것까지는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제가 직접 하면은 더 확실하게 아는 것 같아요. 자동차에 관해서라면 시간과 공을 아끼지 않는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차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오면서 사고가 났어요. 아, 진짜? 네, 진짜로. 그 골목에서 택시를 피하다가 경계석을 이렇게 휘를 비비면서 내려왔었어요. 방금 그 얘기였구나. 좀. 네. 세게 부딪히진 않았는데 뭐 범퍼가 살짝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바로 점검을 이상하게 사고가 경미하게 나도 그 다음날 출근할 때 보면은 뭔가 괜히 막 그런 느낌이 들어. 전 예전에 백화점 주차장에서 그분은 서 있는데 내가 이제 서 있고 지나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내가 그분 차 백미러를 건드렸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차에서 딱 내려서 차 세우고 딱 내리는데 그 아줌마가 고개를 싹 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총각 내 차가 더 비싼 차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가. 훈훈한 케이크.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고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이번엔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꼼꼼하게 그러면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보험 처리를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합의를 그냥 그 가해자랑 피해자랑 합의를 하는 게 나아요? 저는 그냥 합의. 예전에는 거의 다 합의였어요. 네. 그냥 귀찮고 번거롭지가 않은 그런 생각했는데 잠깐 모르고 또 요즘은 그냥 뭐라 그러지 그냥 보험 사고 번호를 받는 게 더 편해요. 마음 편하게. 대부분의 분들이 경미한 거를 가지고 이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원래 보험이라는 게 돈 내고 내가 어려울 때 한방 때문에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쓰면 제일 좋긴 한데 근데 그게 아까운 거야. 여기에 쓰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환자들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굉장히 조그만 흠집이라도 나면 이제 무조건 고치려고 하는 거고, 뭐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범퍼 긁고 지나가서 그냥 이거는 차 범퍼가 이런 용도지 하면서 냅두고 그냥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 뭐 그런 뭐 다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민의식 차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우리나라는 좀 자동차 자체가 아직까지는
어떤 개인의 재산에 그게 좀 커가지고 안 건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치 않아도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사고 후 자동차 보험에 대한 우리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들을 주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병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적극적인 홍보나 마케팅을 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엔 한방병원에서도 그런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예. 안내를 받고 상담실로 들어가 봤습니다. 범퍼 좀 깨지고 누나는 뭐 지금 허리가 조금 아프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번 보시면 이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합의금도 나오고 보험은 개인 보험 있으면 그걸 받으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경미한 사고 피해자라고 하자 합의금 이야기를 하며 무조건 입원부터 하라고 권유하는데요. 엄청 큰 사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14일 정도까지는 입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한방병원을 찾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방병원의 합의금이 좀 더 커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한방병원 자체가 왜냐면 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합의금이 좀 더 많아요. 양방병원은 한 3배 비싸요. 치료가 많으니까. 침 자체가 비싸고. 그렇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의도 많이 나가니까 합의금 많이 돼야 합의가 되잖아요. 그런 영향도 없잖아 있어요. 어느 날부터 한방병원의 주 고객이 되어버린 자동차 사고 환자들. 병원은 더 많은 합의금으로 환자를 유혹하며 입원을 권유하고 일부에선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병원까지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부 한방병원이 2013년 7월경부터 그 자동차 보험 제도에 편입이 됐는데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한방 치료에 있어서 통원 치료도 충분히 가능한 환자들한테 입원 기간을 늘리고 그러면서 의료 실비 보험을 청구하고 또 자동차 보험을 청구하면서 이 보험 수가 제도를 좀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노리고 급증한 교통사고 전문 한방병원. 경미한 사고에도 과도한 치료를 권유하고 이를 소비자가 수용하며 한방 치료비가 급증했습니다. 과도한 보험금 청구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 사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최근 병의원, 환자가 공모해 허위, 과다 진료를 하는 보험 사기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해마다 보험 사기로 적발되는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과잉 청구들이 항상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증이 어렵긴 하지만 이 과잉 청구가 허위 사고나 또는 그 고의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조직적인 범죄로 밝혀진 경우에는 보험 사기로 중한 처벌이 되고 있고요. 보험 사기는 일반적인 사기 사건보다 좀 가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일명 나이롱 환자들의 입원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이들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피해 정도에 맞게 치료를 받는 상식적인 대처가 절실한 때인데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인체 손상을 1등급에서 1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등급이 가장 심한 손상이고 14등급이 우리 신체의 단순 타박상 같은 단순 손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2등급에서 14등급까지를 단순 경미 손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미 사고의 경우 98%가 경미 손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70%가 이제 14등급에 해당이 되고 통계 자료에 의하면 평균 이 외래 치료 시간은 3.7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손상의 경우는 너무 과도한 이런 부분들이 이 치료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상해 등급을 따져보면 입원이 필요 없는 8급부터 14급의 환자가 전체의 94%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한 또 다른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는데 그 실제 사례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터널 추돌 사고 피해자라고 소개하는데요. 약속하신 분 아시죠?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속도로에서 앞에 이제 터널 안에서 큰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사고가 갑자기 나니까 차들이 이제 급정거를 하는 상황에서 저도 급정거를 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추돌을 당한 거죠. 예상치 못했던 연쇄 추돌 사고. 피해자의 차량에서 운전자를 포함해 동승자까지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험 처리는 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상대방 쪽에서 했는데 3명에서 총 890만 원 받았으니까 1인당 거의 약 300만 원 정도씩 받은 거죠. 1인당 거의 약 300만 원 정도씩 받은 거죠. 2배 이상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보통의 경우보다 2배 이상의 보험금 지급.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아는 사람한테 그 약간 이제 법률 자문을 이제 좀 소개를 받았어요. 소개해 주실 때 이렇게 빨리 좀 많이 더 받을 수 있다. 그분들이 하는 거는 이 사고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후유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그러니까 세세하게 항목을 따져서 소송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지급되는 자동차 손해보험금의 지급액과 청구 건수는 매년 더 많은 수치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한다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동차가 있는 누구나 자동차 보험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와 보험금에 관한 전문가 자문도 필요한데요. 준비됐어? 그래. 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개인 방송까지 하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경미한 자동차 사고 사례를 분석하는 중인데요. 왕복 2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에이, 이런. 주된 자료는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늘 보던 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이번 사고 과실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자, 더 넓은 도로인데요. 네, 그냥 요 중에서 골라보세요. 7대3, 8대2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7대3, 8대2, 7대3, 8대2. 이런 것들이 가벼운 사고들이에요. 자, 어떤 사고일까요? 대표적인 경미한 교통사고 사례를 정리해 보기로 했는데요. 트레일러가 우측 깜빡 켜고 천천히 요 사이로 들어가고 이런 브레이크 잡았다가 가다가 브레이크 잡았다가 이런 그가 말하는 가벼운 사고란 어떤 것일까요? 우선 속도가 크면은 속도가 빠르게 가면은 경미한 사고가 아니겠죠? 또 신호 위반하면은 또 경미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앙선 침범도 큰 사고예요. 중앙선 침범 아니고 신호 위반 아니고 또 과속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택가 골목길에서 신호등 없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서로 못 보고 일어난 사고 그게 가장 많고요. 그리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 뒤에서 콩 앞을 딴짓하다가 앞에 있는 데 들이받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좀 끼어들려고 할 때 여기서 빠져나가게 됐다 끼어들다가 옆에 오는 차가 양반에서 부딪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목, 허리 좀 뜨끔한 거, 염자라고 그럽니다. 또 머리가 이 헤드레스트, 거기 하다 보면 머리 좀 부딪히는 그건 뇌진탕이죠. 그걸 합쳐서 염좌탕이라고 그래요. 경추염자, 요추염자, 뇌진탕. 그걸 줄여서 합쳐서 염좌탕. 일반적으로 염좌탕을 경미한 사고라고 그럽니다. 전체 교통사고의 85%가 염좌탕입니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견인차, 구급차부터 정비업체와 치료병원까지 보험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면 자동차 보험금의 먹이사슬 구조가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수리 부분에서는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명장 박병일 씨는 가벼운 접촉사고 피해 차량에 대해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먼저 차를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여기부터 해가지고 좀 이쪽 부분. 아 여기? 예. 살짝 흠집 생겼네. 예. 큰 사고는 아닌 것 같은데 운전자의 생각은 어떨까요? 보완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예. 그리고 저쪽 뒤에도. 아 여기랑. 그리고 저쪽도 뒤에 범퍼 쪽. 예. 이쪽. 예, 이쪽하고 같이. 아 여기. 예. 여기. 이 정도면 샌드페이퍼하고 사실 도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교환해달라는 사람이 있어. 예전엔 교환해줬어요. 할 수 없이. 고객이 원하면 해줘야 되는데 요새는 보험회사에서 이런 거 오게 되면 다 이제 사진 촬영하고 보험회사에서 거부하죠. 명장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교환이 아니라 수리를 하자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교체하면 돈이 많이 들고 통째로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몰딩도 갈아야 되고. 교환을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 그럼 수리해도 돼요. 네. 자동차 정비소를 찾는 차량의 상당수는 가벼운 접촉사고 차량인데요. 보존 수리가 원칙인데도 교환을 요구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큰 사고가 아닌데 범퍼에 뭐 이렇게 찌그러진 거라든가 이럴 때는 뭐 어셈블리 교환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뭐냐면 대부분 소비자들의 어떤 감정 싸움 때문에 그래요. 원래 같은 문짝 같은 거 해도 좀 찌그러지면 그건 경미한 사고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수리하면 되는데 감정이 얽히다 보니까 사실은 통째로 교환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보험 좀 높이려고 하는, 그 상대한테 뭐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동차 명장이 생각하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차를 한 대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이거 무조건 교환해달라고 그러잖아? 여기 이렇게 떼봤잖아요. 이렇게. 잡았다. 흠집이 간 부분을 작은 판으로 수리했는데요. 감각적인 디자인 포인트가 됐네요. 얼마나 좋아 이거. 이걸 하려면 또 부속도 잘 없지만 이렇게 해서 딱 쓰면 깔끔하잖아요. 나쁘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알뜰하게 쓸 필요가 있지 사실은. 그죠? 이거 소비자가 떼온 거야 소비자가. 자동차 수리 보험금 지급액을 살펴보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구간의 상승폭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경미한 사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 상승의 원인이 되는 꼼수와 편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차 지나가다가 살짝 긁힌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긁혔잖아. 흔한 자동차 긁힘 사고. 이거 긁히면 사실은 이거 다시 샌드페이퍼하고 칠하면 깔끔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차 문에 구멍을 내는 박병일 명장. 왜 이러는 걸까요? 자, 구멍이 났어 이렇게. 구멍이 났어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판금 싹 하면 수리 가능해요. 교환을 위해 일부러 구멍을 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수리비는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거 이 정도는 다 원래 복원합니다. 만약에 보험을 안 들었다고 하면 다 복원해요. 근데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차주들이 교환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차주분도 손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교환하게 되면 중고차 팔 때도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이 차 문짝 하나 교환했다. 근데 여기만 판금했다. 그러면 중고차에 파는 데하고 영향이 거의 없어요. 자동차 명장이 말하는 적정 수준의 자동차 수리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이건 판금, 수리한 거죠. 이렇게 수리. 교환하지 않고 판금만 한 거야. 판금. 본체를 흔들지 않는 최소한의 수리. 교환보다는 판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비사들은 양심껏 그 차를 될 수 있는 오래 타게 고쳐주는 게 맞고 보험회사는 그 시간만큼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공임을 지불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어떤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엔 중고차 매장으로 가봤습니다. 중고차를 사고 팔 때 수리 이력이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줄지어 새 주인을 기다리는 각양각색의 차량. 겉으로 봐서는 다 좋아 보이는 중고차들. 실제 거래에선 어떨까요? 여기 중고차 매매를 위해 온 사람이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차 먼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예, 그 차 팔려고 네. 그러거든요. 매매상은 차량 가격을 매기기 위해 꼼꼼한 수리 이력을 확인해 봅니다. 지금 여기 펜다 부분이 교환이 있고요. 네. 너트를 보시면요. 네. 여기 지금 교환해가지고 너트를 풀린 자국이 있잖아요. 네네. 네. 이 펜다 부분은 교환이 된 겁니다. 그거가 교환이 됐어요. 앞에 네, 그때 제가 이게 코너에서 돌다가 좀 그래가지고 보험 처리해가지고 교환을 좀 했었거든요. 이 볼트를 보시면은 네네. 볼트의 각이 다 이렇게 뭉그러져 있잖아요. 네네. 예, 여기 이제 교환을 하면서 볼트를 풀 때 이제 각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 주요 구성품을 교환한 경우 가격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황금이나 도색하셨으면은 단가가 없는데 지금 교환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다운이 돼 있어요. 좀 많이 떨어졌었나요? 제가 전화상으로 400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앞펜다랑 도어가 교환이 돼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 50이요? 네, 단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은 게 400이었는데 50만 원, 350까지 떨어졌나요? 중고차로 판매까지 생각하면 교환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죠. 경미한 사고가 있을 시에는 이렇게 교환을 하시는 것보다는 황금이나 도색을 하시는 게 차후에 차량 판매 시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다 처리해준다고 하니까 저는 이걸 뭐 교환이 되면 오히려 더 깔끔한 줄 알아요. 수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교환 새 제품으로 된 게 더 이게 사람 느낌이 새 차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냥 도색하고 수리한 게 그냥 그대로 무사고고 교환한 게 사고 차량 낸다는 건 제가 지금 처음 알아가지고 그랬으면 제가 보험사에다가 일부러 그냥 하죠. 그게 오히려 비용도 더 적게 드니까 이건 뭐 비용 수리비는 더 많이 들고 그리고 이건 차값은 차값대로 떨어지고 와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대부분 다 교환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몰랐네요. 많은 운전자가 공감을 할 텐데요. 많이 고치면 좋다는 생각. 차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교환보다는 판금이나 도색 잘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상품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환이 없는 무사고 차량이랑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 있을 때 가격이 똑같다 그러면은 교환이 없는 차량을 선호하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교환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 가격이 약간 다운이 돼야지만 판매가 되는 것이고 같은 가격을 주고 교환된 차량을 살 것이냐 교환이 안 된 차량을 살 것이냐 교환이 됐으면 그만큼 감가가 돼야지만 이제 소비자분들이 선택을 하겠죠. 다른 나라에서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웃나라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끊임없는 자동차의 물결이 맞아주는 수도 도쿄. 일본의 자동차 보험은 1920년대 시작된 한국 자동차 보험의 시초이며 모델입니다. 자동차 사고 처리 과정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교통사고 분석센터로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일본 도로교통법에 지정된 일본 유일의 사고 분석 기관인데요. 교통사고와 사고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하네요. 過去に違反を何回か繰り返した人は、その後事故がどのように発生するのかみたいなことの分析も可能になりますし、安全装備の中で
被害軽減ブレーキ、いわゆる自動ブレーキみたいなものを搭載している車とそうでない車とで事故率がどのように違うのかみたいなことの分析もですね。 일본 역사상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급증했던 1992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방대한 양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고 합니다. 事故に至るその直前の行動、人も車もどういう挙動だったり行動してたのかみたいなデータがですね、これからますます重要になってく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ので、そういった分野でもですね、我々のその事故の、活動がですね、役立つ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ます。 도시인의 생활에서 자동차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죠. 일본에서는 자동차 사고와 보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거리로 나가 시민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交通事故に遭ったことありますか？あります。ある？いつ頃なんですか？高校生の時に自転車同士でぶつかりました。その時は軽かったんですけど、一応ムチ打ちみたいな感じの対応でした。入院までは行かなかった？してないですね。相手も？はい。俺が一応追突した側なんですけど、なんか車線3車線あって左折待ちしてる車が溜まってるのが嫌でグッて出てきた車が飛び出てきてそこにぶつかったみたいな。保険は入ってたんですか？入ってます。入ってます。それですぐ保険会社からの対応も早かった。そうですね。例えば保険金とかあるいは、入院までされたんですか？入院はしてないです。いや別に入院するほどの怪我じゃなかったんで。 자동차 보험의 보장 내용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 얼마나 건전하게 활용하고 보장받는지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돕는 후쿠모토 토우로 씨를 따라가 볼까요? 今どこに向かってるんですか？被害者の方ご自宅に行く予定になってまして、今日はちょっと交通事故の相談ということで直接被害者の方のご自宅に伺っていろいろお話聞いてみたいと思ってます。 일본의 대형 손해보험회사에서 30년을 넘게 근무했다는 후쿠모토 씨. 오늘은 어떤 상담을 하려는 것일까요? こんにちは。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うぞ上で、はい。 그의 중요 업무 중 하나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大変でしたよね、本当に。やっぱりあれですね、追突だから首とか腰とか、あれですね、背中とかいろいろ後ろからドーンと来たんで、でしたよね。で、あと股関節もですかね。で、病院の治療費は相手の保険会社が、とりあえずは全部払ってくれてるっていうことですかね。まあでもそうなんですね、後ろからの追突で首とか腰っていうのはその時は何でもないんですけどもね。腰が痛くて寝返りが打てないくて寝返り打つたんびに起きちゃうので。最初は 처음 교통사고를 당하고 2주 진단을 받았는데요.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듣고 차량이 손상된 사고 사진도 살펴봅니다. 구체적인 피해 정도를 파악해보고요. 言ってるわけですね。ではもう全然動かない感じだったので 이렇게 피해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듣고 성심성의껏 상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まず日本でも大変交通事故が多い中でですね、最終的に被害者の方が怪我をされた方がどこも相談ができないというような状況がありまして、で私
現役損保の担当者として30年ぐらい、その保険の自動車保険の損害サービスをやってまいりましたので、何かそういったことで被害者の方にお役に立てることがあればと思いまして、こういう団体を作ってですね、もう無料でいつでも相談乗りますよと、アドバイスしますよと、一緒に頑張りましょうというような趣旨で立ち上げたところですね。もうちょっとゆっくり。 이번엔 피해자와 함께 추돌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는데요. 피해자가 경황이 없어 놓친 부분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것이죠. 結構上り坂になってて下りにちょっと下りになってっていう。でもここまで車が詰まっていて、でそこで止まって赤なので止まってブレーキ踏んだ時に突っ込まれた感じ。ということですね。でそこら辺で追突で思いっきりドーンとこういう感じですね。で一応渋滞から避けてこっちに車止めて。 일본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보다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안내로 큰 무리 없이 사고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最近はですね、保険会社の場合は事故があったらまず警察に届けるということが重要なんですね。で、さらに保険会社に連絡してくださいと言います。で、保険会社はコールセンターというところが大体受けるので、コールセンターが受けて先ほど言った警察に届けましたかと、事故ですね。あと怪我人の方がいれば病院に行ってくださいというお話をします。そういう形で事故の事故受けって私たち呼ぶんですけど始まります。 사고 이후 출근도 힘들 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나카가와 씨는 입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통원 치료를 받기로 했는데요. 私が知ってる限りガイドラインはなくて、日本の文化としてですね、軽傷の交通事故で入院するというのはあまり聞かないです。で、入院するかしないかというのは、保険会社が判断するだとか被害者の方が判断するものではなくて、病院に行って病院の先生がですね、この状況を見て入院しないと動けないからっていうんであればもちろん入院しますし、いやこれは通院で大丈夫だよといえば通院で行きます。で、一般的には私が知ってる限り通院の方が数は多いです。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실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96934 그러면 9457부터 X. 자동차 경미 사고에 관한 충격 실험이 오늘 목표입니다. 지금 작업은요, 저희 지금 센서를 이제 차체에 이제 설치를 했고요. 센서를 설치하는 이유는 뒤에 범퍼카가 앞에 범퍼카를 이제 추돌을 했을 때 그 가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차량에 탑승해 충돌 실험을 하게 될 대상은 인체 모형 더미입니다. 중요한 임무를 안고 차로 향합니다. 두 명이서 잡아야 돼요. 넘어져. 사람을 대신할 더미를 안전하게 차에 앉히고 실험 준비를 합니다. 여기가 삼촌 이쪽으로 좀 더 밀어줘. 배를 어디로? 이렇게 주세요. 더미는 인체의 신체 부위는 물론 섬세한 관절까지 그대로 재현해 실험에 적합한 인체 모형입니다. 덤이라는 이 이제 인체 모형이요, 어떤 사람을 추격해 놓은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실어서 충격 시에 저희가 고속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에 거동을 저희가 살피기 위해서 이 인체 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험에서 놀이공원 범퍼카 충격 정도와 가벼운 교통사고 충격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실험을 주도할 김규영 교수도 함께했는데요. 차를 가속도 센서 통해가지고 오랜 시간 관련 분야를 연구해온 기계 전문가입니다. 정확한 결과를 내기 위해 세심하게 준비를 합니다. 범퍼카가 받는 충격을 측정을 하는 건데 그게
자동차하고 부딪혔을 때 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교통사고에서 탑승자 상해 위험 판단에 대한 공학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것이죠. 시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정치에 시험 준비하도록 해주세요. 범퍼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드디어 실험이 시작되고 뒷차가 앞차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범퍼카 충돌 실험은 시속 5km 속도 조건에서 인체가 받을 영향을 수치로 변환하게 됩니다.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칠까를 예상하는 인자로 델타 V, 즉 속도 변화와 평균 가속도 값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퍼카 시험을 통해서 계측하는 속도 변화와 평균 가속도 값을 실제 사고와 비교를 하면 그것이 실제 사고에서도 얼마나 사람이 많이 다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실험이 진행됩니다. 이번 충돌은 경미사고 평균 속도인 시속 7km 속도로 달리다 충돌하기 10cm 전 감속을 할 경우로 경미사고를 재현하게 되는데요. 놀이공원 범퍼카 충돌과 비교했을 경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더미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충격 정도가 파악됩니다. 두 상황을 비교 분석해 보는데 드디어 결과가 정리됐습니다. 두 실험 결과 탑승자의 상해 위험도를 비교해 보면 두 실험의 수치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는데요.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범퍼카 우리가 놀이동원에서 실질적으로 몇 가지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거에 이제 유추해서 봤을 때 이 정도 경미한 차대차 사고에서는 실질적으로 상해를 입을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게 현재 오늘 실험의 어떤 결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합의금이나 수리비 손해액이 높아지면 결국 지출된 비용이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기억해둬야겠죠?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피해와 보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자, 회의합시다.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를 위해서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 쪽에서 불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이다 보니까 보험료를 좀 올리면 그거를 조세를 올린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쪽에 좀 불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이들의 관심사인 적정 보험료에 대한 고민이 무엇보다 앞설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보험금 지급에 관련된 각종 규정들이 사회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가 변함에 맞춰서 각종 보험제도, 법률, 약관, 기타 등등이 바뀌어서 보험금 누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한다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무엇보다 자동차 보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때인데요. 높은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이뤄가야 하지 않을까요? See yourself in the mirror and know you can be who you really are. Really are of tomorrow, today fly
채널 A